직전 러시아 월드컵보다 17배 더 통 크게 이 대회 준비 추정 비용 우리 돈 약 286조 원. 한편에서는 피로 얼룩진 월드컵이라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Les conditions environnementales notamment et sociales nous questionnent sur l'événement. 이 역대급 돈잔치로만 기억되기엔 다양한 의미 담은 카타르 월드컵. 이 중동의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카타르, 바로 옆 사우디, 또 두바이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이 바다 건너 이란까지 지역 주요국과 마주하고 있죠. 면적 11,581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수도권 정도의 작은 나라인데요. 공교롭게도 월드컵 역사상 가장 면적이 컸던 개최국 러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카타르로 그야말로 극과 극 체험. 실제 지난 월드컵 이집트가 불곰국 위험에 호되게 당했죠. 조별 예선 3경기 치르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만 무려 9,140km 전체 1위. 무기력한 3패 탈락의 이유 중 하나로 꼽혔을 정도였는데요. 반면 카타르는 8개 경기장이 수도 도하 주변 옹기종기, 심지어 우린 예선 3경기 같은 경기장에서 치르게 됐죠. 이 중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오일머니, 그중에서도 어나더 레벨 카타르, 1인당 명목 GDP 8만 달러 넘기며 전 세계 5위, 아랍권 탑2인 아랍에미리트와도 2배 가까운 차이인데요. 그 이유 뜯어보면 첫째, 적은 복지 대상자, 카타르 인구 약 279만. 그런데 카타르 국적 보유자는 불과 30만 남짓.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하인 있는 대저택, 또 공짜 의료, 소득세 없는 나라, 이 카타르 국적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죠. 둘째로 나름 현명한 왕실, 이 1970년대 오일 쇼크, 80년대 3저 호황으로 대표되는 저유가, 널뛰는 석유 가격에 함께 휘청이었던 카타르, 나름의 사업 다각화 계획, 바로 천연가스. 이 자신들 앞바다에 있는 전 세계 매장량 13% 세계 최대 가스전 노스필드 개발하고 또 수출할 수 있게 액화 설비 투자도 꼼꼼히. 그 결과는 이 전 세계 LNG 수출 2위 카타르,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해지면서 이 카타르 몸값 더 수직 상승했죠. 이 바이든 미 대통령, 카타르의 비나토 주요 동맹국이라며 구애를 보낼 정도인데요. 주머니 두둑하게 채운 카타르가 눈독을 들인 분야, 바로 스포츠.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세계적 스타 앞세운 파리 생제르맹, 반에서 공부 좀 하는 수준의 PSG를 전교에서 놀게 만든 요인, 바로 운용자금 640조 원 훌쩍 넘기는 카타르 투자청의 인수. 이 구단주가 무려 현직 카타르 국왕일 정도인데요. 여기에 국영 카타르 항공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통해 연일 전 세계 생중계, 축구를 통한 홍보, 월드컵으로 활용 점정을 찍는다는 각오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어둠, 복지 빵빵하고 나라에 돈 넘치고, 그런데 사막 기후에 3년이 바다, 더운데 습하기까지, 한여름 체감온도 50도 넘길 정도. 그렇다 보니 카타르 자국민의 근로 의욕은 제로, 노동의 외주화 끝판왕이 돼버린 거죠. 이 계층 구조 뜯어보면 가장 위가 일하지 않는 카타르 자국민 카타리, 그 아래 외국인 전문직, 정부 관료, 기업체 중간 관리자, 그리고 맨 아래가 외국인 육체 노동자.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사정 좋지 않은 남아시아 출신이 특히 많은데요. 다른 중동 국가에서 볼 법한 자국민 내부 갈등 거의 없는 대신 이 자국민과 외국인 심각한 이중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는 월드컵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됐는데요. 이 슬립데스, 50도 넘는 체감온도 속 장시간 일한 뒤 밤에 갑자기 숨지는 현상. 이 카타르 측은 이를 모두 자연사 처리, 생명을 담보로 주어지는 대가는 하루 13,000원, 한 달 약 32만 원 급여에 불과했는데요. 자국민과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는 대저택, 누구는 휴식도, 그늘도, 물도 없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주 노동자 6,751명이 숨졌고, 카타르 측과 피파는 알고도 묵인했다는 영국 가디언지 보도까지 나온 배경인데요. 또 하나의 개운치 못한 부분, 오일머니가 블랙머니 된 사건인데요. 500만 달러 뒷돈 폭로가 나왔을 정도로 월드컵 유치 과정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 피파 윤리위 보고서 보면 개최지 결정권자 중 한 명인 피파 의료위원장, 당연히 제기했어야 할 카타르 폭염 문제에 침묵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 이 의료위원장의 아들이 카타르 도하의 한 병원에 취직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프랑스 축구 영웅 플라티니, 블레터 피파 회장, 낙마로까지 이어졌지만 개최지 번복은 없었죠. 물론 모든 국가엔 양면성이 존재하고 카타르도 예외는 아니겠죠. 다른 아랍 왕정 국가보다 진일보한 입헌군 주제, 반면 정당활동 금지하고 우리의 국회의원 격인 자문위원회 위원 3분의 1은 국왕이 임명하는 현실도, 또 IS, 무슬림 형제단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후원자 아닐지 의심받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관료도 출연시키는 알자지라 같은 나름 개념 방송도 갖고 있죠. 이 자국의 그림자는 감추고 빛은 강조하는 이 국가 브랜드 제고,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왕실 이미지 세탁과 통치구조 안정화 목적이 보인다는 건데요. 물론 축구가 선전의 장이 된 사례 역사적으로 종종 있어 왔죠. 1934년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월드컵, 그리고 1978년 군부 독재 정권 아래 열린 아르헨티나 월드컵. 공교롭게도 두 대회 모두 개최국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카타르 월드컵의 불편한 속내를 표출, 이 독일 축구대표팀 인권이라 적힌 티셔츠를 입는 방식으로 항의했고, 덴마크 축구대표팀 스폰서 험멜, 자신들 로고를 유니폼 색깔과 통일했죠. 피로 얼룩진 월드컵에 자신들 엠블럼 노출되는 것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국가 전략 잘 세우고 자국민 복지에 힘쓴 성군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천사를 부르는 시스템을 방치하는 전제군주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면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한방 이슈 박광렬이었습니다.